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코스닥 바이오 이야기로 제대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스닥 살리려면 바이오 살려야 한다. 근데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막 불꽃이 튀는 느낌은 아닌데 이상하게 특정 종목들은 또 쭉쭉 올라요. 그 중에서 오늘 주인공 바로 셀비온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딱 네 가지예요. 첫째, 셀비오는 왜 오르냐? 둘째, 재무는 별로라며 그럼 위험한 거 아냐? 셋째, 차트는 지금 추세냐 고점이냐? 넷째,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가까워서 오르는 거냐? 자, 오늘은 이 네 질문을 뉴스, 공시, 산업 흐름, 경쟁 구도, 그리고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질문 던질게요. 왜냐하면 바이오는요. 그냥 좋다, 나쁘다로 결론 내리면 100% 실패합니다. 바이오는 확률 게임이고, 타이밍 게임이고, 수급 게임이고, 공식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부, 셀비온이 뭐하는 회사냐부터 딱 핵심만. 셀비온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방사성의 약품, 그 중에서도 RPT 방사성 표적 치료제로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RPT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가 암 치료라고 하면 항암제 떠올리잖아요. 근데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암세포만 때리면 좋겠는데 정상세포도 같이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작용이 큽니다. 그런데 RPT는 뭐냐? 암세포가 좋아하는 표적에만 달라붙는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 암세포를 내부에서 태워버리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 항암제가 폭격이었다면 RPT는 유도 미사일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찍어서 때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전 세계 빅파마들이 이 RPT 시장을 엄청 주목합니다. 그럼 질문. 그럼 이건 미래 산업이네? 무조건 뜨겠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산업이 뜨는 것과 개별 기업이 성공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셀비온이 그 뜨는 산업에서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2부, 셀비온 주가가 오른 진짜 직접 트리거는 뭐냐? 여러분, 바이오 주가가 오를 때는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 테마 수급, 둘, 임상허가 이벤트. 셀비온의 최근 흐름은 둘이 같이 섞여 있어요. 특히 가장 큰 직접 트리거는 이겁니다. 2025년 12월 30일 셀비온이 식약처에 루-177-DGUL 주사에 대한 품목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 이거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을 제도로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선 2025년 12월 12일 임상시험 결과 관련 내용이 투자 판단 공시로도 확인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조건부 허가? 그거면 바로 판매하는 거야? 아니죠. 조건부 허가는 말 그대로 조건이 붙습니다. 대개는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먼저 공급을 허용하고 동시에 임상 3상을 진행하며 최종 검증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바이오에서 시간이 돈이에요. 임상 3상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 바뀌고 자금 조달 필요해지고 경쟁사 따라오고 근데 조건부 허가를 통해 상용화로 가는 길이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주가는 그 기대를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셀비온 상승의 1번 이유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허가 프로세스를 실제로 밟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3부.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지금이냐? RPT 시장이 다시 뜨는 타이밍. 여러분, 종목은 혼자 못 갑니다. 특히 바이오는 더더욱 시장 전체가 이 분야 괜찮다. 이 분위기가 잡혀야 개별 종목도 재평가가 나옵니다. 요즘 RPT가 다시 뜨는 건 국내 뉴스만이 아니라 글로벌 흐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산 1호 RPT 타이틀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로 2026년 1월 초 1월 6일자 보도에는 셀비온과 퓨처캠의 조건부허가 신청 시점이 엇갈리며 국산 1호 경쟁이 더 주목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은 커질 거고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스토리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형 스토리는
코스닥에서 정말 강력합니다. 4부 경쟁 구도 셀비온 vs 퓨처캠 프레임이 왜 나오나? 바이오를 볼 때 경쟁사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왜? 경쟁사가 더 빠르면 내 회사의 기대감이 꺾여요. 반대로 내 회사가 더 빠르면 시장 기대가 폭발합니다. 셀비오는 국내에서 퓨처캠과 자주 비교됩니다. 이미 2025년에도 두 회사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분석이 나왔죠. 그리고 2026년 들어서는 국산 1호 타이틀 경쟁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셀비온이 이기면 무조건 대박이야?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산 1호 타이틀은 수급에는 엄청난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라는 말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하지만 장기 기업 가치로는 효능, 안전성, 생산 공급 체계,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산 1호 프레임은 단기 모멘텀으로 보되 그 이후에 회사가 진짜 몸값을 키울 수 있는지는 다른 지표로 봐야 합니다. 5부 셀비온의 확장 스토리는 뭔데? 키트루다머크 병용 임상 이야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파트예요. 셀비온이 단순히 전립선암 치료제 하나만 하고 끝나는 회사면 상용화 기대로 끝납니다. 근데 시장이 더 크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머크 MSD의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 2025년 6월경 셀비온이 머크와 임상에 본격 착수하며 해외 판매, 기술 수출을 정조준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또 2025년 6월 말에는 증권사 분석에서 키트루다 병용 임상이 글로벌 기술 이전의 발판이라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3일 보도에서는 RPT 키트루다 임상에서 첫 투약 계획 같은 구체적 내용이 언급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병용 임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항암 치료의 현실은 단독요법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용으로 갑니다. 그리고 병용에서 중요한 건 파트너가 누구냐예요. 키트루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항암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 약과 병용 임상을 한다는 건 첫째, 셀비온 기술이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에 올라탔다는 의미. 둘째,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시장이 상상하기 시작한다는 의미. 셋째, 기술 수출 협상에서 카드가 생긴다는 의미. 이게 바로 셀비온을 단순 국내 상용화 기대주에서 글로벌 파이프라인 기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중순에는 키트루다 병용 임상이 몸값을 키울 핵심 트리거라는 요지의 기사도 나옵니다. 6부 그런데도 재무는 별로잖아? 바이오의 진짜 리스크는 재무가 아니라 현금과 시간. 이제 냉정하게 들어갑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오는 재무가 별로라서 안 사. 적자인데 왜 사? 매출도 없는데 뭐가 좋아? 맞아요. 바이오 개발사는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무에서 봐야 할 건 이익이 아니라 현금과 시간입니다. 즉,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현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며 다음 자금 조달이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이겁니다. 임상 일정 지연 현금 소모 지속 그 사이에 증자 시비로 주식수 증가. 이 조합이 오면 주가는 엄청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셀비온을 볼 때는 적자냐 흑자냐보다 임상과 허가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상용화 시점이 가까워지느냐, 이걸 더 크게 봐야 합니다. 7부 공시로 확인되는 메시지 조건부 허가 신청 3상 계획. 공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가 앞으로 뭘 하겠다고 말했는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5년 12월 공시 자료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과 임상 3상 계획이 함께 언급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조건부 허가 신청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인 3상까지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그럼 조건부 허가만 통과하면 3상은 그냥 형식이야? 아닙니다. 3상은 결국 완전한 검증이에요. 하지만 조건부 허가가 먼저 나면 시장 분위기, 자금 조달 환경, 협상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조건부 허가가 게임의 판을 바꿉니다. 8부 차트 이야기. 이건 추세냐 단기 가열이냐. 자, 이제 차트
차트는 결과입니다. 뉴스와 공시가 원인이고 차트는 그 원인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셀비오는 최근 이슈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붙고 관심이 올라가고 그 흐름 속에서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 차트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진짜 추세냐 아니면 기대감 한번 튀고 끝이냐? 구분법은 딱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째,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는가? 둘째, 조정이 나와도 저점이 높아지는가? 셋째, 다음 뉴스 공시가 추가로 이어지는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단기 테마 슈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의 냉정함이에요. 9부, 셀비온의 다음 이벤트는 뭐냐? 시장이 다음으로 기다리는 것. 셀비온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 허가 심사 진행의 구체적 업데이트. 둘째, 삼상 관련 진행 속도. 셋째, 키트루다 병용 임상의 실제 데이터 축적. 넷째, 기술 수출 가능성을 높일 파트너링 신호. 바이오에서 주가는 현재보다 다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다음 이벤트가 비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바이오는 확신이 아니라 계획으로 합니다.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이 크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어느 구간이 깨지면 생각을 접을지, 상승이 이어지면 어디서 일부 수익을 챙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바이오를 살아남습니다. 10부 가장 중요한 리스크 7가지. 이 파트는 꼭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1. 임상허가 지연.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다는 건 큰 이벤트지만 심사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2. 데이터 해석의 차이. 시장 기대는 커지는데 데이터가 엄청난 차별점으로 보이지 않으면 기대가 먼저 꺼집니다. 리스크 3. 경쟁사 진전. 퓨처캠 등 경쟁사가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더 강한 데이터를 내면 프레임이 바뀝니다. 리스크 4. 자금 조달. 개발사에게 가장 무서운 건 현금이 줄어드는 타이밍에 주가가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5. 테마 냉각. RPT가 뜨는 건 맞지만 시장은 늘 변합니다. 한 달 만에 주도 섹터가 바뀌기도 합니다. 리스크 6. 변동성. 바이오는 상승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릅니다. 리스크 7. 기대감 과열. 이게 제일 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뉴스가 재료 소멸이 됩니다. 11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셀비온을 보나? 셀비온의 강점은 딱 3개로 정리된다. 강점 1. 상용화로 가는 길을 실제로 밟고 있다. 조건부 허가 신청 자체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강점 2. 병용 임상이라는 확장 카드. 키트루다 병용은 시장 상상력을 크게 만듭니다. 강점 3. 산업 자체가 커지는 방향. RPT 시장은 글로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12부. 앞으로 흐름 시나리오 3개로 끝내자. 상용화 기대 종목은 이렇게 봐야 한다. 시나리오 A 허가 진행이 매끄럽고 병용 임상도 전개. 이 경우 시장은 한 단계 위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뉴스가 이어지고 수급이 붙고 주가는 추세를 탑니다. 시나리오 B 허가 임상 진전은 있으나 업데이트가 늦다. 이 경우 주가는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피로감이 생깁니다. 시나리오 C 지연 또는 경쟁사의 강한 진전. 이 경우 기대감이 빠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이때 낙폭이 큽니다. 13부. 여기서 진짜 질문. 여러분이라면 셀비온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은 셀비온을 단기 모멘텀 종목으로 보십니까? 상용화 초입의 중기 트렌드로 보십니까? 키트루다 병용까지 확장되는 장기 스토리로 보십니까? 관점이 달라지면 매수매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면 변동성 관리가 최우선이고 중기면 이벤트 캘린더가 최우선이고 장기면 데이터 축적이 최우선입니다. 14부. 마무리.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셀비오는 단순히 테마로만 오른 종목이 아니라 2025년 12월 30일 조건부 허가 신청이라는 상용화 절차가 시작됐고 동시에 키트루다 병용 임상이라는 확장 스토리가 붙어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바이오는 언제나 임상, 허가, 자금 조달, 경쟁사, 테마 냉각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신이 아니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셀비온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단기다. 나는 중기다. 나는 장기다. 저도 어떻게 투자 계획을 잡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